모든 일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어느 평범한 오후, 가을 햇살이 효정씨의 집이 있는 작은 골목을 노랗게 물들일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은 그녀에게 주어진 한 달 중 몇 안 되는 귀한 촬영 휴일이었지만 그녀는 쉬지 않고 소매를 걷어 올리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채 낡고 빛바랜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분주했습니다. 카메라도 촬영 스태프도 없었고 오직 세월의 흔적이 깃든 손으로 큰 알루미늄 대야에서 배추를 씻고 계신 소박한 어머니뿐이었습니다. 효정씨는 조용히 곁에 앉아 소금물 만드는 법부터 고춧가루 고르는 법, 양념 만드는 법, 그리고 김치를 버무리는 법까지 하나하나 배웠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평범한 순간이었지만 또한 매우 효정씨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소박하고 진실되며 자신이 하는 일에 누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24시간 후 효정집 김치라는 이름이 네이버부터 트위터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모든 플랫폼에서 갑자기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으며 심지어 일본의 음식 트렌드 항목에도 등장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한 이웃이 우연히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린 몇 장의 사진과 저는 효정씨와 같은 골목에 삽니다. 오늘 그녀가 어머니와 함께 5시간 넘게 김치를 담그더군요. 촬영도 라이브 방송도 없이 그저 한 명의 딸로서요 라는 글 하나만으로 이야기가 그토록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킬 줄은 말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제품 홍보를 위한 전략이거나 리얼리티 쇼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어떤 제작진도 관련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퍼뜨린 유일한 것은 바로 그 김치의 진정한 맛이었습니다. 한 나이 든 이웃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녀가 제게 작은 항아리 하나를 가져다 주더군요. 맛을 보고는 예의상 몇 마디 칭찬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맛이 30여 년 전에 돌아가신 제 어머니의 김치 맛과 똑같아서요. 바로 그 결코 완벽하지 않은 맛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있는 가장 완벽한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너무 맵지도 너무 자극적이지도 않고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포장도 아니었지만 정갈하게 썬 배추 한 조각 한 조각의 양념이 고루 배어 있었고 한지로 감싸 작은 지프로 엮은 끈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각 항아리에는 손으로 쓴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배운 음식입니다. 맛있게 드시고 따뜻한 무언가를 기억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24시간 만에 샵사인 효정김치 해시태그는 200만 건이 검색량을 돌파했습니다. 음식 관련 페이지들은 앞다투어 그 비법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유명 유튜버 셰프는 사진을 통해 김치의 성분을 분석하고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 안에는 분명 한국 어머니의 손맛이 담겨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너도 나도 레시피를 찾아 나섰고 모두를 놀라게 한 것은 특별한 비결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전히 고춧가루, 생강, 마늘, 젓갈, 한국배, 그리고 약간의 천일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열풍을 만들어낸 것은 모든 과정에 담긴 정직함과 가득한 감정이었습니다. 네이버에서 5만 개 이상의 좋아요를 받은 한 댓글은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치를 최고로 맛있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저 어머니의 방식대로 올바르게 만들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충격적인 점은 갑작스러운 인기에 그치지 않고 그 김치를 아무도 살 수 없다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그 김치는 전혀 판매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물로 전해진 각 항아리에는 이것은 상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추억입니다. 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개의 대형 브랜드들이 즉시 협업을 제안하며 연락해 왔습니다. 한 회사는 효정의 김치를 상업화하기 위해 10억 원의 계약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는 단 하나의 대답만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그리워서 김치를 담근 것이지 팔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마도 이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태도에 거절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작은 소녀를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고 존경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녀의 유명한 오빠인 박서진 씨조차 어머니가 오늘 내 동생이 처음으로 김치를 담갔는데
제법 맛이 좋더구나 라고 전화했을 때야 비로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어머니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산림남 촬영팀 멤버들이 각자 개별적인 메모가 담긴 작은 통을 하나씩 선물 받았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베테랑 가수 백지영 씨는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맛있는 음식을 정말 많이 먹어봤지만 이 김치는 한밤중에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엄마, 보고 싶어요라고 말하게 만든 유일한 음식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영화 전체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 전국 일간지의 기사에서는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포장되고 가격이 매겨지며 판매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온 마음을 다해 손으로 담가 건네는 김치 한 항아리가 수백만 달러짜리 마케팅 캠페인보다 더 큰 파급력을 가집니다. 바로 그 때문에 단 24시간 만에 효정씨의 김치는 단순히 유명해진 것을 넘어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대 속 진정성의 상징, 기업과 가족, 그리고 감성을 느끼기 위해 천천히 살아가는 것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학교에서 그녀에게 장인 정신과 가족의 가치에 대해 강연해달라고 초청했습니다. 한 전통 음식 박물관은 그녀와 어머니가 손으로 쓴 원본 레시피를 보관하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여러 포럼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첫 김치와 관련된 수백 가지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기억의 맛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샵사인 나의 첫 김치 챌린지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그렇다면 효정씨는 어땠을까요? 유일한 짧은 인터뷰에서 그녀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제 김치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한 입 한 입에 어머니의 일부를 담아두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게 누군가의 마음에 닿았다면 아마 그분들도 저처럼 집이 그리워서일 겁니다. 수많은 단기적인 유행 속에서 김치를 담그는 것과 같은 소박한 행동이 이토록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점입니다. 가장 작은 것이라도 진실된 것들은 언제나 발견될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바로 효정씨라는 이름이 반항적이거나 돋보이려 애쓸 필요 없이 늘 한국인들의 마음속 가장 부드러운 것의 상징처럼 언급되는 이유일 것입니다.